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모습은 정말 무책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합의한 안을 사실상 거부했고 박 대통령 지침 따라하기에 나선 친박계 의원들의 비박계 지도부 공격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토록 개혁을 외쳤지만 정작 청와대와 여당이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반개혁적이었는데요. 특히 박 대통령은 연금 개혁 관련 논의에 직접 참여한 적도 없는 상황인데도 긴 시간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렵게 만들어낸 합의안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박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합의안도 거부할 수 있는 개혁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당장 이런 태도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개혁을 추진해도 결과는 좋지 않을 겁니다. 오늘 팟짱은 새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에서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 공무원 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들어보고요. 검찰에 나가 있는 강민수 오마이뉴스 기자와는 홍준표 경남지사 검찰 소환을 알아보겠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만나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김 대표의 커넥션 의혹 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택수의 여론 읽기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의 개인 사정으로 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8일 금요일 장윤선의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1억 원 건네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에 오늘 소명을 하러 왔습니다. 그 측근 한 말씀 해줘. 측근 통해 윤수모 씨 회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오른쪽에 검사가 피의자로 검찰에 왔다고 관심들이 많습니다. 심경 어떠십니까? 네, 한 말씀 하고 왔어요. 심경한 말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검찰에 나가 있는 강민수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민수 기자.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강민수입니다. 네, 홍 지사가 오늘 10시쯤 검찰에 나왔는데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기자들이 1억 수수 혐의를 인정하려고 물었는데요. 예, 네. 홍준표 지사는 검찰에서 소명을 하겠다며 부인을 했습니다. 또 성전 회장이 돈을 전단했다고 알려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네.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이 어떠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네. 예, 홍준표 지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한 채 고검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뭐 자신의 혐의는 다 부인한 셈인데 네. 보면 그동안 경남도청에 출근할 때는 기자들에게 꽤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검찰 앞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안 했네요. 네, 저도 오늘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작년 연말 전국을 달궜던 국정원 대선 개입의 사건의 정윤회 씨가 검찰에 출석했을 때 네. 누군가의 불장난에 춤을 추고 있다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지사도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네. 홍 지사는 짧게 협의를 부인하고 기자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네. 기자들 오늘 한 몇 명 정도 와서 홍 지사 기다렸나요? 예, 저도 오늘 아침 7시부터 검찰에 나왔는데요. 네. 9시경부터는 방송과 사진, 팬 기자 등 해서 150여 명이 네. 홍준표 지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홍 지사가 이제 9시 55분에 네. 고검청사 앞에 나타났는데요. 홍 지사가 이제 즐겨 입는 분홍색 넥타이에 네. 남색 정장을 입고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네, 보도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은 정말 네네. 밝은 표정으로 검찰 청사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자, 이 홍 지사가 검찰 출석 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기자들과 만났었는데 그때는 불쾌한 심정을 좀 드러냈던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고검 청사 앞에 있느라고 변호사 사무실에는 가지 못했는데요. 다른 기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네. 그 홍 지사가 불편한 심기를 내치면서 검찰청 앞에 가서 말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 자택에서부터 아침에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니까 심경이 날카로워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검찰 출석할 때는 그런 심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는 기자들에게 좀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말씀이신데, 자, 검찰이 오늘 홍 지사에게 어떤 점을 중점으로 조사할 예정인가요? 네, 오늘 조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성전 회장한테서 불법 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지사에게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불거진 그 홍 지사의 측근들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정황에 대해서 홍 지사가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네, 오늘 조사는 고검 시층 조사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수사팀의 손영배 부장검사의 지휘 아래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 등이 배석한 채 진행됩니다. 네. 예, 오늘 조사는 자정을 넘어서 새벽까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새벽에도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 검찰이 아직까지는 홍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이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죠? 네, 일단 오늘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특히 1억 수수 혐의도 조사하겠지만 앞서 얘기했던 그 윤 전 부사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 조사를 하면서 오늘 밤늦게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홍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오늘 12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가 예상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검찰이 혐의만 입증된다면 현직 도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홍 지사에 대한 수사를 소환 조사를 오늘 마치면 이제 이완구 전 총리가 다음 주에 소환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많던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오늘 홍준표 지사의 조사를 마친 다음에 주말은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완구 전 총리의 주변인 조사를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인 조사, 그러니까 그 3천만 원을 그 전달했다고 하는 그 이완구 의원 사무실 주변에서 이제 일했던 목격한 사람들을 조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완구 측 비서관이라든지 보좌관들 조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완구 전 총리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강민수 기자가 지금 검찰을 취재하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검찰이 이 홍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것 좀 보이고 있나요? 네, 수사는 수사 논리대로 로직대로 철저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입증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검찰에서는 말을 안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뭐 기자들이 그 최대의 감신사다 보니까 질문을 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 관계자는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경남지사 참 검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친형을 구속하고 뭐 육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원 전 의원을 잡아들여서 뭐 이런 권력형 비리 수사를 통해서 모래시계 검사란 타이틀까지 얻었는데 하지만 이제 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옛 직장인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네요. 네,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민수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 처리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여야 모두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 청와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네, 이경태입니다. 네, 청와대가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 처리 실패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청와대가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 실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여야 지도부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한다라는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존중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면서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거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하느냐 이 문제였는데 새누리당은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또 뒤집었는데 이 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빌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시그널을 보내면서 이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새벽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이 부분이 명시된 실무기구를 합의를 존중한다고 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곧장 움직입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양당의 최종 합의문을 조율하기 직전에 국회를 방문해서 여기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했고요.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배로 올려야 된다라는 뻥튀기 수치까지 발표하면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청와대도 뭐 다음 날인 3일 뭐 명백한 올건이라는 관계자 발언을 내보냈고 또 박 대통령도 이틀 뒤인 4일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안긴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보자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번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죠. 네. 보면은 뭐 복지부에서는 계속해서 보험료율이 2배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저희도 김현명 중앙대 교수와 인터뷰도 했지만 이 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잡느냐
2100년으로 잡느냐 이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기금 고가 시점은 2060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실질 그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맞추면 보험료율은 1%밖에 안 오르거든요. 뭐 이런 상황인데 복지부에서는 이 기금 고가 시점을 2100년으로 잡아서 보험료율이 2배 오른다. 지금 9%에서 18%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김현명 교수 말로는 뭐 공포 마케팅까지 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아무튼 이 여야가 실무기구 합의를 하는 그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이 달려와서 반대의 뜻을 표한 거네요. 정부에서 반대를 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뭐 박심이 이렇게 표출된 거니까요. 네. 그 당내 친박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서청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일 최고위원회에서 그 여야 합의를 지뢰를 밟았다라고 지적했고요. 6일 의원총회에서는 김태흠, 이장우 등 뭐 친박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이 메시지 이후에 나온 친박 의원들의 반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당에만 영향을 미친 건 아닙니다. 야당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당초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니까 협상단에서는 50%를 명시하느냐 이 문제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청와대가 이렇게 4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보건복지부는 뻥튀기 수치까지 발표하면서 네. 여당 일각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뭐 여당이 뭐 약속을 뒤집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라든가 그 강기정 정책위 의장이 강경하게 명시를 주장하고 나서고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여당도 강, 야당도 강 이렇게 강대강으로 진행된 합의는 다시 무산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원조 친박인 이혜원 전 최고위원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이 맞는데 네. 친박 최고위원 몇 분이 그 기회를 걷어쳤다라고 비판했죠. 네, 이렇게 친박 의원들의 반대 그리고 야당에서도 이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면서 이 여야 대치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에 대한 서운함까지 토로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어요. 뭐 그런 시도를 했는데 친박 의원들은 물론 비박 지도부까지 이번에는 더 강하게 공세적으로 나왔죠.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박 의원들이 상당히 공세를 펼친다. 여기 뭐 김태호 최고위원과 사선 중진인 심재철 의원도 뭐 가세했는데요. 네. 이들은 사실 뭐 친박보다는 비박 진영으로 분류되죠. 특히 뭐 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직을 걸겠다면서 이번에도 자기의 지난번 개헌을 요구하면서 최고위원직을 건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 직을 걸고 합의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뭐 더 주목할 부분은 김 대표 아까 말씀하신 청와대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한 김 대표 네.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청와대에 가서 따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당청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어진 협상 당시에 세 차례나 얼굴을 맞대고 협상 상황을 공유했거든요. 네. 특히 뭐 1일 저녁에는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그리고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등이 뭐 함께 짜장면을 먹으면서 마지막 상황을 공유했어요. 여기서 새누리당 쪽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 한다와 50%를 목표로 한다라는 두 가지 안이 있는데 네. 최종 합의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당에 맡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될 텐데 네. 그 최종적인 권한을 당에 맡겨달라 협상권을 있는 당에게 어떤 좀 협상 여지를 열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김 대표가 직접 또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잘하라고도 얘기를 해요. 확인까지 한 거네요. 네, 당의 설명대로라면은 청와대가 이 사항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그 박 대통령에도 보고가 되는 거를 당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도 청와대가 막판에 나서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사실상 해버린 거죠. 그러나 뭐 청와대 쪽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뭐 50%를 목표로 한다에는 동의했는데 네. 50%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 진실 공방으로 좀 이어지면서 여권의 자중지라는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좀 사실상 봉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 포럼, 이게 이재호 의원이 주도하는 포럼인데 네. 여기 조찬 강연에 참석을 했어요. 여기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당청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청와대와 상의는 다 했다라면서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짧은 시간 안에 발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주요 맥락을 생략한 채 이야기한 것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결국 뭐 이게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거는 맞겠다 뭐 이런 네.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김무성 대표가 오늘 청와대가 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조금 물러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뭐 언론 여론 상황을 보면 새누리당을 향한 비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이지만 새누리당이 또 뒤집어버린 그런 모양새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공무원 연금과 그리고 국민연금 뭐 같이 논의하고 처리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 입장 비판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 계속 논의하겠지만 청와대 선 공무원 연금 후 국민연금론 뭐 이 얘기 때문에 협상의 걸림돌이 좀 될 것 같아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뭐 여당은 앞서 5월 2일 합의, 그러니까 즉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라는 그 합의 지점을 출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이제 청와대 선 공무원연금 후 국민연금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5월 2일 합의안 자체에도 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더구나 야당은 그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 50%를 반드시 명시해야 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를 반대하고 나서 또 문현표 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도 검토 중이고요. 네. 게다가 이제 뭐 어제 이종골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는데요. 그렇죠. 이종골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합의된 국민연금 공공성 문제는 같이 논의하고 연계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국민소득, 면모소득 대체율 50%를 반드시 명시하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죠. 이게 특히나 뭐 좀 앞서 얘기하신 대로 이 책임론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또 총선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당장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 대한 비판이 높다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야당 책임론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국민연금 문제를 끌어들였느냐. 그리고 특히나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50% 주장, 명목소득 대체율 50% 주장을 야당에서 했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민주노총이 개입돼 있다라는 얘기를 또 일부 언론에서 했어요. 이것은 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2천만 명입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면서 당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공무원들의 표를 많이 잃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이 먼저 이 개혁 문제, 그러니까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문제를 거론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새정치연합이 칼을 쥐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인식을 주면서 결국에는 또다시 이게 표 논리, 표를 표 계산해서 새정치연합이 국민연금 가입자로부터 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선거공학적 논리도 완성이 되거든요. 결국 이런 책임론 공방이 가열될수록 공무원연금 문제도 제대로 처리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 대체율 50%,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명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공적 연금 강화 수단인데 이 공적 연금 강화는 수단으로 어떻게 이거를 논의를 하고 사회적으로 타협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왜 국민연금을 이번에 논의하냐, 단지 그 문제로만 보면은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공적연금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더 넓게 보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박상옥 신입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죠? 네, 오늘 박 대통령은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에게는 훈장을 서원하고
박상옥 신임 대법관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였고 이 은폐 축소 의혹을 받고 나서 그동안 계속 임명 동의안 처리 안 됐는데 지난 6일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직권 상정돼서 여당 단독 표결로 처리된 예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네. 박 대통령은 이 임명장을 수여한 뒤에 신영철 대법관과 박상원 대법관과 함께 비공개 한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어떤 얘기가 오갈지는 좀 더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